조금만 기다렸다가 시작할게요. 한 1, 2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양자 코딩 두 번째 세션을 할 거고, 자,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양자 회로를 구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 양자 컴퓨터로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확률과 통계 배웠듯이 거기 안에서 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죠. 그런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론적인 계산을 뜻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저희가 IBM 쪽에 양자 컴퓨터를 보내서 할 거니까 다들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보시면 다들 이제 아나콘다를 켜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번에도 했었죠? 저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 입력해 주세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모두 켜시고 이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은 다 똑같아요. 주피터 노트북을 저희는 이제 항상 양자 코딩, 퀴즈킷을 하면서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아나콘다는 뭐 세션 시작하면 바로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되셨으면은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면 뉴를 누르셔서 여기 파이썬 3 여기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혹시 아나콘다 켜서 주피터 노트북 치고 여기 파이썬 3 이것까지 안 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까지는 저희 다 했던 것들이니까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피터 노트북 치고 주피터 여기 들어갔다가 파이썬 3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나콘다에서 퀴즈킷을 저희 컴퓨터에 넣어줬었죠. 퀴즈킷 2를 넣어줬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활동을 이제 퀴즈킷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from 퀴즈킷 import 그리고 여기 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Shift Enter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Shift Enter를 눌러 주셔야만 이 다음 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줄로. 그냥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냥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 안에서 엔터가 눌리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한 번만 Shift 엔터 눌러주셔야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퀴즈키 2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저 in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 in 1이 뭐 컴퓨터가 좋으시면은 바로 되겠지만 안 좋으면은 뭐 별표가 in 별표 되었다가 1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처리 중이라는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in 1로 바뀔 거예요. 그 from quizzkit import 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안으로 quizzkit 툴이 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식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식은 제가 보이는 거를 이제 따라 써도 되는데 제가 공지방에다가 올린 그 IBMQ 헬로 월드 그 주소란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이 모든 코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아니면은 이거 좀 입력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따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퀴즈킷 툴이 여기 올라가 있죠. 퀴즈킷 툴이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 내재가 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양자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QR은 퀀텀을 말하고요. CR은 클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퀀텀 레지스터, 클래시컬 레지스터 이렇게 있죠. 그리고 퀀텀 레지스터, 양자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뭐 어디서 뭔가 란 이런 걸 뜻하고요. 몇 개 항을 넣어줄 거냐. 그래서 양자의 항을 두 개를 넣어주고 이제 고전항을 두 개를 넣어줄 거다.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하자면 아니 일반 컴퓨터 아니냐. 왜 하필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뭐 그냥 이거는 양자의 반대말이 고전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에 붙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전 컴퓨터, 양자 컴퓨터. 즉 고전 비트, 양자 비트 이렇게 부를 걸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퀀텀 레지스터는 양자 레지스터, 그 클래시컬은 뭐 이제 고전 레지스터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QR, QR은 퀀텀 레지스터 이거 대문자 다 지켜주셔야 되니까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 되는 거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계속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QR은 퀀텀 레지스터 2. 이게 바로 양자항을 이제 두 개를 넣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CR은 클래시컬 레지스터 2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양자항 두 개를 이 고전 비트 두 개에다가 넣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입력해 준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세요. 그런데 뭐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QR은 퀀텀 레지스터 2 여기까지만 누르고 Shift 엔터 누르고 CR은 클래시컬 레지스터 2 누른 다음 뭐 Shift 엔터 누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항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이거 두 개 분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쓴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양자항하고 고전항이 위치가 되었으니까 이제 회로를 만들어 줄게요. 이 회로는 영어로 서킷이라고 하죠. 그래서 퀀텀 서킷, QRCR. 이 서킷 항에는 항상 이제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QRCR은 이제 양자항이 있고 고전항이 있다. 그러니까 고전항이랑 양자항과 고전항이 뭐냐? 그러니까 양자 비트를 고전 비트 안에다가 뭔가 대입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 비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고전 비트로 넣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뭐 잠깐 예습을 하자면 뒤에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Q0, Q1 그리고 C 이거는 그냥 이제 측정되는 이 란이고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QR 첫 번째, Q2 첫 번째. 근데 이게 고전 비트 첫 번째, 고전 비트 두 번째 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 눈에 보이죠? 이 Q0가 이게 바로 이제 이 CR, 클래시컬에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QR과 CR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양자항을 두 개를 배치해줬고 고전항을 두 개를 배치해줬죠. 그러니까 저희가 회로를 만들었어요. 인3에서 회로를 만들었는데 이 회로 퀀텀 서킷 안에는 QR과 CR이 들어가야 한대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런데 이 QR은 몇 개죠? 아까 여기서 두 개였죠. CR도 두 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 제가 공지방에다가 올린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직접 쓰셔도 됩니다. 전 직접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이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circuit.draw 괄호 이렇게 해주면은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이라기보다는 뭔가 엉성한 하나의 양자 회로가 나타나게 돼요. 이 그림 뭔가 많이 봤었죠? Q0, Q1. 이게 바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 뜻입니다. 얘는 0, 얘는 1,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인데 0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시 얘기를 하지만 양자 비트를 여기에 하나에 집어넣고 양자 비트 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근데 그 양자 비트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뭔가 어, 이 고전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기 알고리즘을 만들 때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고전 비트 안에다가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고전 이렇게 글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언제든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저희가 아다마르 게이트 하나를 넣어볼게요. 아다마르 게이트가 뭐였죠? 아다마르 게이트 복습을 하자면 이제 H 게이트라고 부르죠. 아다마르 게이트, H 게이트. 얘는 중첩 상대를 만들 때 사용한다. 여기 보이시죠? 0. 원래 0밖에 없었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넣어주는 순간 0과 1이 50%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죠.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저희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뭐 게이트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앞에 항상 서킷이 붙어요. 이것도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서킷은 이렇게 했죠. 이제 저희는 양자 회로 안에서 모든 걸 할 거기 때문에 양자 회로에 관한 모든 식은 circuit dot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식을 써주시면 돼요. circuit dot draw 가로. 그럼 이제 서킷이 그려지는 거고요. 양자 회로가 그려지는 거고요. circuit dot H0 이건 이제 맨 처음 이제 이 Q0 Q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다가 아다마르 게이트를 넣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항상 서킷 다시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이 서킷에다가 뭘 넣고 싶다면 이 서킷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거.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H는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를 뜻하는 거고요. 그럼 만약 뭐 여기 H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H1이 있으면은 이 Q1에 여기 아다마르 게이트 H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H형을 딱 넣게 되면은 아웃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다르게 뜰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 circuit.draw 괄호 이렇게 또 해주면은 이 여기 이쁘게 아다마르 게이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제 보던 게 뭔가 예쁜 게이트였잖아요. 뭔가 이렇게 Q 막 밑에 슬래시 0 막 땡땡 이런 거보다는 뭔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MPL을 뭐 수학 기구 뭐 수학 프로그램 중에 매트랩이라고 있는데 매트랩을 뭔가 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매트랩은 아니고 매트플롯립이라는 이제 그 파이썬의 용어인데 그걸 이제 MPL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circuit draw 그냥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었죠. 근데 이제 이 안에다가 output은 MPL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림이 확실히 예뻐졌죠. 네, 확실히 그림이 예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트플롯립이라는 거에 줄임말 MPL 이렇게 쓰고요. 그 circuit.draw를 꼭 써주고 뒤에 output은 MPL 이렇게 땡땡 MPL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한번 CNOT 게이트도 넣어볼게요. CNOT 게이트. 이 CNOT 게이트는 뭐였죠?
두 개의 양자 비트를 연산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만 필요했었죠. 그쵸? 그런데 이 시납 게이트는 다중 양자 게이트다.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연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쪽을 제어 비트라고 하고 다른 쪽을 표적 비트라고 한다. 여기에 특징이 뭐였죠? 제어 비트가 만약 0이다. 0이다라고 하면 이 Q1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0, 0 이렇게 둘 다 0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만약 이게 0으로 쭉 간다. 라고 하면 여기도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0, 0으로 나온다. 그런데 만약 얘가 1이라면요? 앞에 X 게이트가 들어갔어요. 앞에 X 게이트가 들어가서 얘가 1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응을 해서 얘도 X 게이트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1, 1이 나타나게 된다. 그쵸? 저희 시납 게이트 기억나시죠? 네, 시납 게이트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뭐 안 쓸 거고 그냥 그림 그린 데만 쓸 거니까. 여기도 보시면 시납 게이트를 넣어주고 싶다. C 낫이라는 거는 낫 게이트가 고정 게이트에서 낫 게이트가 양자 게이트 X 게이트였죠. 그래서 CX라고 써주고요. circuit CX 그리고 0, 1이라는 거는 Q0과 Q1에다가 0, 1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1,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대로 돼요, 진짜. 여기가 이렇게 차게 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 0, 0, 1 이거 되게 잘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중 양자 게이트. 어, 파이썬에서는 뭐 디버깅이라고 하죠. 버그를 잡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그때 막 프로그래밍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뭐 사소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제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ircuit.cx 0,1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밑에도 이렇게 뜰 거예요. 퀴스키 서킷 뭐가 뜨겠죠. 이건 다 다르게 뜰 거예요. 이렇게 떴다는 건 시납 게이트가 입력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circuit.draw 아웃풋은 ampere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시납 게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다마르 게이트도 있죠. 왜? 왜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H 게이트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사라지지 않고 이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넘어갈게요. 넘어갈 건데 뭐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circuit. 뭐 cx, h 뭐 이런 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그거는 이제 퀴즈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든 뭐 아니면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걸 공유를 해드리든 할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쓰다가 뭐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프로젝트 하나를 다시 만들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리셋시키는 코드도 있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 코드 쓰고 나서 다시 했더니 뭐 처음부터 뭐 hget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measure라는 거는 측정이죠.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측정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시 복습을 또 해보자면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1. 이 세 개만 있으면 값이 2라는 거를 뭔가 유출할 수 있게 되죠. 1이 2로 바뀌면 안 되고, 뭐 3으로 바뀌면 안 되고, 뭐 더하기가 뭐 나누기라던가 곱하기라던가 바뀌면 안 되고, 느는 의미가 사실 없죠. 그런데 양자에서는 중요하다 이겁니다. 측정이라는 것도 들어간다. 하나의 연산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 이제 계산을 할 때는 1,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1, 그리고 는. 이렇게 네 개의 항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circuit.measure 그리고 대괄호 하고 0,1, 0,1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또 밑에 아웃이 뭔가 뜰 거예요. 이렇게 돼서 뭐 이제 뭐 또 circuit.draw 아웃풋은 ampere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measure가 되는 거죠.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총 4개를 썼어요. 4개가 아니라 3개를 썼습니다. 아다마르 게이트, 시납 게이트, 그리고 메저먼트 이렇게 3개를 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뭔가 좀 눈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나타났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알아요. 그럼 한번 이 메저먼트 보지만 말고 한번 얘네까지만 볼까요? 이건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만 해석을 해볼게요. 아다마르 게이트가 뭐였죠? 이 Q하고 Q0과 Q1은 둘 다 0으로 시작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0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다마르 게이트는 0과 1을 각각 절반씩 나타나게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 50% 확률로 1이 나타나게 하고 50% 확률로 1이 나타나게 하고 0, 1. 그래서 만약 이게 아다마르 게이트를 거쳐서 0이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가게 되면은 Q1이 반응을 안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표적 비트에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제어 비트, 표적 비트 이렇게 했는데 제어 비트가 0이니까 이 표적 비트도 그냥 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0, 0 이렇게 나타나게 됐었죠. 그쵸? 그럼 만약 1이 됐어요. 1이 되면 들어갔다가 1이니까 표적 비트 반응을 해서 얘도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0이었다가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은 두 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0, 0과 1, 1 이렇게 50%씩 나타나게 되겠죠. 0, 0 50%, 1, 1 50%. 그쵸? 이게 실제로 나타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저희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되니까 시뮬레이터는 air dot get backend cosm dot 이제 다시 아니라 이제 r 슬래시 시뮬레이터 이렇게 써줄게요. 이 에어는 뭐냐면 이 퀴스킷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퀴스킷 툴 안에도 다양한 툴이 있어요. 테라, 에어, 이그니스, 아쿠아, 옵티미제이션. 저희가 맨 처음에 퀴스킷을 다운을 받고 나서 버전을 한번 확인했었죠. 그때 버전이 여러분이 아마 3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뭐 에어 버전도 있고 테라 버전도 있고 이그니스 버전 막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는 에어를 쓸 겁니다. 퀴스킷 안에서도 에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는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툴입니다. 네, 에어는 시뮬레이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양자 회로를 저희가 지금 생성을 했죠. 앞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양자 회로가 생성되면 이 백엔드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라는 건 양자 하드웨어. 그 양자 하드웨어는 뭐 양자 컴퓨터를 말하겠죠. 저기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혹은 뭐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는 이론적이라는 거. 아까 저희가 말했던 확률과 통계. 그 시뮬레이터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식들. 이게 바로 에어 퀴스킷에서 쓰는 기본적인 툴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이따가 나올 건데 얘네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예요. 양자 컴퓨터. 근데 저희는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할 거죠. 그래서 이 잡이라는 함수는 이따가 나올 거니까 조금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 COSM은 퀀텀 시뮬레이터의 약자예요. 퀀텀 시뮬레이터. 근데 뭐 그럼 카즘 시뮬레이터는 뭐예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게 하나의 식이구나, 하나의 코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air get 그리고 r 슬래시 backend 카즘 시뮬레이터 이렇게 해주시고 shift enter 항상 shift enter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 result는 execute, circuit 그리고 backend는 simulator. result 얘네들 그 식이 어렵잖아요. 얘네들을 베껴 쓰셔도 되는데 괜히 시간이 혹시나 오래 걸리고 오류가 있으실까봐 제가 일부러 공지방에 올려드린 거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xecute는 뭔가 생성하다 뭐 영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근데 여기 첫 번째 항에 바로 양자 회로가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만든 양자 회로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에 시뮬레이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양자 회로 서킷이었죠? 이 서킷이 뭐였죠?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희 서킷 했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서킷은 퀀텀 서킷, QR, CR. 그 퀀텀 서킷, 이 투투 돼 있었죠. 이 서킷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정의된 게 바로 이런 참 무능한 그림이었는데 여기 안에다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도 넣어주고 시락 게이트도 넣어주고 메저먼트 두 개도 다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양자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자 회로, 이 서킷을 그냥 넣어주고 이 백엔드가 아까 시뮬레이터였죠? 그래서 백엔드는 시뮬레이터 이렇게 써줍니다. 이 결과라는 하나의 값을 또 만들어 줄게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제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완성을 했습니다. 이 리절트는 이미 나온 거예요.
이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저희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볼 거예요. 히스토그램이 뭔가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했는데 그냥 그림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뭐 정확한 가우스 분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규 분포 그림이 나오는 모습. 네,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퀴스키 툴 안에서 이제 이 이미지화, 실체화 툴을 불러올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안 되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쓰고 나서 대망으로 플롯 히스토그램 하고 저희가 리절트, 아까 저희가 리절트 있었죠. 결과값을 저희가 만들었었죠. 그러고 나서 get counts, circuit. 저희가 이 get counts, circuit, 이 양자 회로, 저희가 만든 이 양자 회로를 get counts 세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무조건 50대 50이 나와야 하지만 이 get counts는 유한 번 센다는 뜻이기 때문에 100% 5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나오셨는지 뭐 각자 공유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드라이브가 있었죠? 혹시나 드라이브에 올리실 수 있는 분 있으면은 그런 거 하나씩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각자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뭐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값들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 실험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 실험했을 때 막 여기가 막 0.51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여기가 더 일일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결론은 100% 50%가 나올 수 없다. 왜? 이론 값이긴 하지만 유한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뭐 100번, 1000번, 10,000번 계산을 해도 정확히 50%로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로 돌렸을 때는 뭔가 좀 다르게 나올까요? 궁금해지죠?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로도 뭐 저희가 계산했을 때 값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IBM Q 로드 어카운트 저희 이거 기억나십니까? 저희 어카운트 액세스 토큰이었죠? 액세스 토큰 세이브 어카운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저장을 했었고 한 번 주피터에 저장이 되면은 영구적으로 거의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드 어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 아웃이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뜨게 된다면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이게 뜨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 PPT 끝나고 혹시 카톡을 보내주시면 한번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입력되면은 뭐 여기서 어카운트를 또 불러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IBM Q get provider 허브 IBM Q. 이 허브는 뭔가 거쳐 지나가는 지점. 뭐 택배에서도 옥천 허브 막 이런 거 있죠. 네, 진짜 그 허브 왔습니다. 이 IBM Q, IBM Q에서 이제 불러오겠다 이 뜻이고요. 액세스 토큰을 로딩한다. 이 액세스 토큰은 뭔가 각자만의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Q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이 Q 컴퓨터는 QCOMP는 Provider, Get Backend, IBM Q 산티아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얘는 바로 산티아고 지역에 있는 이 IBM 양자 컴퓨터에 우리들의 양자 회로를 보낼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산티아고에 직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코드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BM Q r/ 산티아고는 하나의 코드명입니다. 산티아고 말고도 다른 게 많겠죠. 뭐 멜버른도 있고. 근데 멜버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멜버른 양자 컴퓨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은퇴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멜버른을 이게 제가 유튜브 퀴즈케 시즌 1에서 다 따와서 제가 직접 다 쓰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거기에는 IBM Q r/ 멜버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실행 자체가 안 돼요. 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뭐 많이 달아가지고 지금 산티아고가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산티아고라고 쓴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이 인 23. 왜 전 23이냐? 여기서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IBM Q 다 타고 여기에다가 멜버른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버그 안 돼가지고 왜 안 됐지?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알아차리게 됐죠. 여기 망했었지. 맞아. 그래가지고 산티아고로 바꿔가지고 인 20, 다음에 23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 여기까지 인 23까지의 과정이 뭔가 저희의 양자 회로를 양자 컴퓨터 이 IBM 양자 컴퓨터에다가 뭔가 너희에게 우리가 만든 걸 좀 줄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job 기억나시죠? job. job은 execute 그리고 circuit 백엔드 Q 컴퓨터 똑같아요. 이 job도 그렇고 아까 앞에서 뭐였죠? 네, result였죠. result든 job이든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result라는 인수를 쓰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job이라는 인수를 쓴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job 인수를 다른 걸로 바꿔도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job을 다른 걸로 뭐 알파라던가 베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어쨌든 execute가 아까 실행하다 함수였죠. 이 안에다가 첫 번째 함수에다가는 서킷을 넣고 두 번째에다가는 시뮬레이터를 넣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 첫 번째는 서킷 그리고 뒤에는 백엔드는 Q 컴퓨터. 아까 백엔드는 뭐였죠? 시뮬레이터였었죠. 에어겟 백엔드. 이 시뮬레이터는 에어 퀴스킷으로 이제 정의가 됐었고요. 이 에어는 아까 뭐였었죠? 바로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였다.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인수는 애초에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Q 컴퓨터는 진짜 저희 양자 컴퓨터였던 거죠. 지금 겟 프로바이더라 돼. 원래 여기 에어라고 돼 있었죠? 근데 프로바이더다. 바뀐 점이 뭔가 눈에 계속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비교를 계속하면서 뭐가 다른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job은 execute circuit 그리고 백엔드는 Q 컴퓨터. 그래서 job monitor 모듈을 불러오겠습니다. job monitor. 이것도 툴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from quiskit.tools.monitor 그리고 input job monitor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아마 별이 아마 한 몇 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인 다음에 별 job 아래 슬래시 모니터 그리고 괄호 안에 job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저희의 양자 회로를 이제 IBM 양자 컴퓨터 쪽에 보냈습니다. 아시겠나요? 저희의 양자 회로를 IBM 양자 컴퓨터로 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잡 모니터 잡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있어요. 이거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있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도 괜찮지만 혹시 따라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거 대기 번호거든요? 이거 대기 번호 혹시 여러분 다들 몇 번이세요? 1150번. 또 다른 분은요? 혹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1150번이요? 다른 분들 계신가요? 저도 이게 PPT를 어제 만들었는데 어제 1147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이거 별표 사라지셨나요, 혹시? 용재님하고 성민님 이거 별표 사라지고 떴나요? 새로? 아직 안 뜨셨죠? 이게 아마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뭐 끄신다면은 끄셔도 될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job is queued 1147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1147번째라는 거 보고 좀 경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어 둔 거를 사실 가지고 와서 PPT를 결국은 완성을 시켰어요. 도저히 한 두세 시간 끝나도 끝날 기회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job 스테이터스는 기다리게 되면 job 해서 successfully run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 거 계산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이 강의라고 해야 하나? 이 PPT가 끝나기 전에 이게 만약 별표가 사라진다면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job is queued 1147 이렇게 떴다가 바뀐다고 했죠. job has successfully run. 그 대기 시간, 양자회로 대기 시간이고 얘가 바로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뜨냐? 이렇게 뜹니다. result는 job.result.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여긴 똑같아요. plot histogram result.getCountCircuit. 그렇게 되면 값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00에는 0.45%, 0.45, 그러니까 45%, 11도 47%. 그런데 01과 10에 확률이 나타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까 저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다마르 게이트가 뭐였죠? 중첩이었죠, 중첩. 그래서 시나 게이트는 뭐였죠, 그러면? 0이면 Q0이 0이면 첫 번째 항이 0이면 Q1 두 번째 항도 반응을 안 해서 0으로 나온다. 둘 다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0, 0이다. 그럼 만약 Q0이 1이라면 반응을 하니까 Q2도 0에서 1로 낫 게이트가 걸려서 바뀐다. 1, 1이다. 그러니까 0, 0 아니면 1, 1만 나와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Q0이나 Q1이나 이 C낫 게이트가 걸려있을 때 Q0이나 Q1이나 값을 하나만 알게 된다면 다른 값도 알 수 있다. Q0이 0이라면 Q1은 0일 것이다. Q0이 1이라면 Q1은 1일 것이다. 유추할 수 있었죠. 이걸 바로 IBM Q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알겠습니다. 이건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고 했었죠. 하나만 알면 다른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양자 얽힘이 아니죠. 물론 확률이 높긴 높습니다. 00도 45% 나타나고 11도 뭐 47% 나타나는데 왜 01과 10이 나타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바로 양자 오류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양자 컴퓨터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 오류란 뭐였었죠? 원래 고전 컴퓨터에도 오류가 있죠. 오류가 일어나는데 고전 컴퓨터는 하도 발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1 더하기 1은 당연히 2로 나와야 하고 막 그런 것들인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도 오류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오류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워낙에 오류에 민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서 양자 컴퓨터로 돌렸을 때 0.03 그리고 0.04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양자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요.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과 양자 컴퓨터 이렇게 두 개 값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트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성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재성님 혹시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공유 필요할까요?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그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IBMQ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그 서버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썼던 게 지금 IBMQ 센티아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Q 퍼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대기 중지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말고 다른 서버들이 여기 보면은 많으니까 그걸 쓰시면 아마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는 양자정보 연구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구글에 치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좋은 점이 이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팀 활동 보니까 뭐 아이언 트랩 뭐 양자 알고리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거 준비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 세션 활동에 좀 더 좋은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이제 세션별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